자, 호흡 두 번째 단원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을 조금 빨리 할 건데요. 그것은 강의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분 집중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을 빨리 해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감안하시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호흡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숨을 우리가 쉬나요? 하면은 코나 입으로 쉰다 이렇게 하는데요. 입은 사실 소화계에 속하고요. 코는 호흡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코 속을 지나면서 이제 공기가요, 먼지가 걸러지게 됩니다. 어떻게 걸러지냐? 이 코 속에 뭐가 있죠? 그쵸, 털이 있죠. 또는 우리가 콧물 나오죠. 그다음에 코딱지 생기죠. 이런 점액이 있습니다. 야, 그래서 이런 얘네들이 기능을 합니다. 어떤 기능을 하냐? 코 속을 지나는 공기 속에 있는 먼지나 세균 이런 거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기가 이렇게 이제 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우리가 몸속으로 들어가서 쭉 길을 따라가는데요. 음식이 따라 넘어가는 목에 있는 길을 식도. 자, 공기가 넘어가는 이 길은 뭐라고 하냐면 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관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냐? 물론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기관 안쪽 벽에 뭐가 있냐면 섬모. 우리가 이제 그냥 털이라고 안 합니다. 안쪽에 있는 거 털 종류긴 해요. 근데 섬모가 있으며 이 섬모가 어떻게 하냐? 자, 코 속에서 아직 걸러지지 않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먼지나 세균을 이제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공기가 어디로 가야 된다? 폐로 가야 된다. 폐로 가려고 하는데 깨끗한 공기가 들어가면 좋겠죠. 자, 그 역할을 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자, 기관에서 나눠진 이 두 길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기관지라고 하는데요. 기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양쪽으로 나눠져 있죠. 이제 좌우의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폐 속에서 이제 더 잘게 나눠져요. 이게 그냥 두 길로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 기관지가요, 엄청나게 잘게 이렇게 폐 속에서 나눠지게 됩니다. 골고루 공기가 갈 수가 있겠죠. 자, 얘네들이 나눠져서 누구랑 연결되냐? 폐포랑 연결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관지가 이 폐로 들어가서 좌우의 폐로 들어가면서 더 잘게 나눠진다. 어디랑 연결된다? 폐포랑 연결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폐포가 무엇이냐? 폐포는 폐를 이루는 이제 공기주머니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표면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 혈관으로,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주변이 이렇게 혈관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포랑 모세혈관 사이에서 뭐가 할 수 있을까요? 그쵸? 산소나 이산화탄소 교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폐포가 아닌 그냥 동그라미 하나로 이루어져 있을 시 모세혈관이 그냥 주변에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자, 위에 거 이렇게 잘게 부서져서 이 주변이 모두 다 혈관으로 있는 것보다 비효율적이에요. 자, 우리가 산소랑 이산화탄소로 교환하려면 뭐가 넓으면 좋겠어요. 그쵸? 이 혈관이랑 이 주변, 폐포나 폐의 이 주변과 표면적이 넓으면 좋겠죠. 표면적이 넓어지는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폐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폐포 주변이 이런 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자,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또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폐포들이 모여서 뭘 이루는 거죠? 자, 이런 양쪽에 두 가지 폐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폐는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가슴 좌우에 한 개씩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이렇게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으면서 자, 폐는 뭐가 없냐면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없으면 혼자 움직일 수가 없겠죠. 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폐는 두 가지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자, 가로로 이렇게 막이 있습니다. 가로로 막이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로막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폐는 또 뭘로 둘러싸여 있냐?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뭘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만지면 뭐가 만져지죠? 그쵸, 갈비뼈가 만져지죠? 그래서 갈비뼈 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폐는. 따라서 자, 호흡계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코, 기관, 기관지, 그다음에 폐,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호흡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폐는 근육이 없다고 했었죠? 근육이 없기 때문에 혼자 움직일 수 없다. 그 대신 누가 도와준다? 가로막이랑 갈비뼈가 도와준다. 자, 가로막이랑 갈비뼈랑 이 둘러싸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공간을 흉곽이라고 합니다. 이 흉곽의 부피가 변화하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폐, 사실 폐나 심장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폐만 보겠습니다. 이 폐의 부피도 변화를 하게 되겠죠. 흉곽의 부피가 커지면 당연히 폐의 부피도 커지고, 흉곽의 부피가 작아지면 당연히 폐의 부피도 작아지게 되는데요. 이 부피 변화에 따라서 공기가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갈비뼈가 일단 이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 가로막이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 공간이 어떻게 되겠죠? 가로막이 내려가면 당연히 공간이 커지게 되겠죠? 이 공간이 커지니까 폐도 어떻게 돼요? 부피가 이렇게 커집니다. 폐가 커지면은 자,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공기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들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갈비뼈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 다음에 가로막은 내려감에 있어서 흉곽의 부피가 커지고 폐의 부피 커져서 들숨이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경우에는 자, 갈비뼈가 내려옵니다. 갈비뼈가 내려와요. 그 다음에 가로막 어떻게 돼요? 올라와요. 그러면은 이 공간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 공간이 지금 보면은 작아집니다. 이 공간 작아지면 당연히 이 안에 있는 누구도 폐도 공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부피가 쭈그러들죠. 자, 쭈그러들면 공기가 있을 공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되면은 자, 이 여기 안에 있는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겠죠.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나가니까 날숨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날숨은 어떤 식으로 된다? 가로막은 올라가고 갈비뼈는 내려옴에 있어서 흉곽의 부피 줄어들고 폐의 부피 줄어들어서 자, 공기가 나가는 것, 이것을 날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들숨 날숨 공기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호흡 운동을 통해서 폐로 이제 공기가 들어오는데, 자, 어떤 식으로 우리 조직 세포까지 이동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 밖으로 코로 들어오죠. 들어와서 폐포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포 주위에는 뭘로 둘러싸여 있다?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교환이 뭐 일어나겠죠. 자, 둘러싸여 있는데요. 자, 공기가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쵸? 우린 뭐가 필요해? 산소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산소를 폐포에서 막 가지고 옵니다. 그쵸? 자, 산소를 가지고 왔으면은 이 혈관은 어디를 통과하냐? 자, 심장을 통과를 해야 해요, 일단. 심장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을 통해서 우리가 조직세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장까지 산소가 갑니다. 산소가 이렇게 쭉쭉쭉 가요. 자, 심장을 통과를 했어요. 자, 심장에서는 또 우리가 펌핑을 통해서 우리가 조직세포로 이동을 해야겠죠. 이거 순환에서 배웠죠? 그래서 온몸의 조직세포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온몸의 조직세포로 가요. 자, 온몸의 조직세포로 갔으면 뭘 주는 거예요? 이 조직세포에. 그쵸? 산소를 전달을 하는 거겠죠. 왜 산소를 전달하겠습니까? 이 조직세포에서 산소를 받아들여서 자, 영양분이랑 합쳐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겠죠. 그래서 이 조직세포까지 산소가 전달해야 이제 진짜 호흡 운동을 통한 공기가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아까 폐포에서 어디로 갈 때?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산소가 갈 때 이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냐? 확산. 자, 확산은 원리인데 확산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우리가 확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막 공기를 몸 밖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럼 폐포에 당연히 산소가 많겠죠. 산소가 많다 보니까 산소가 적은 이 모세혈관 쪽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소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확산이라고 하죠. 우리가 향수를 뿌렸을 때 주변에 쫙 퍼지는 것도 확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확산에 의해서 자, 이제 퍼져나가는 현상, 확산에 의해서 이제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럼 다시 조직세포로 가겠습니다. 조직세포에서 산소를 가져다가 썼어요. 산소를 가져다 쓴 다음에 뭘 내보내죠? 우리가 뭘 내보낸다 그랬죠?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고 했죠.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이산화탄소 몸 밖에까지 내보내야 됩니다. 이산화탄소 선생님이 CO2로 적겠는데요. 몸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자,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이제 쭉쭉쭉 또 타고 혈관으로 타고 갑니다. 어디를 거칩니까? 심장을 또 거치겠죠? 심장을 거쳐서 어디로 내요? 폐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그럼 폐까지 또 쭉쭉쭉 갑니다. 자, 그럼 모세혈관 타고 이제 갑니다. 자, 그러면 갔을 때 모세혈관에 이산화탄소가 많겠어요? 폐포에 이산화탄소가 많겠어요? 당연히 모세혈관에 이산화탄소가 많겠죠. 그럼 이 부분도 확산에 의해서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뭐가 이동한다? CO2가 이동한다. 자, CO2가 이동했으면 이 CO2는 어디까지 이동해야 되겠어요? 몸 밖으로 이렇게 배출까지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폐로 공기가 들어왔을 때 이 몸속까지 어떻게 이동을 하고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또 들어와서 이산화탄소로 배출되는지까지가 자,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호흡에요, 이름을 붙입니다. 어떻게 붙이냐? 자, 첫 번째, 이제 나눠요. 첫 번째 나눕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 몸 밖이랑 폐포, 이렇게 몸 밖은 밖이랑 연결돼 있죠. 근데 폐포 속으로 어쨌든 공기가 왔다 갔다 하죠. 이런 기체 교환을 어디 뭐라고 하냐면 외호흡. 바깥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외호흡. 자, 근데 기체 교환이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조직세포에서도 일어나죠. 이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이런 산소를 받아들여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기체 교환은 뭐라고 하냐면 몸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호흡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호흡, 폐포하고 모세혈관, 폐포하고 모세혈관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외호흡. 그 다음에 조직세포랑 모세혈관, 이 몸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체 교환을 뭐라고 하냐면 내호흡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호흡계, 호흡 운동의 원리, 호흡에 이루어지는 과정 이렇게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까지 선생님이 검사할 내용이 있어요.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자, 외호흡, 내호흡을 구분이 선생님이 했죠. 여기에서 지금 폐포, 모세혈관, 조직세포, 모세혈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기체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산소고 어디에 이산화탄소인지, 어디에 산소고 어디에 이산화탄소인지 이 부분을 자, 이 각각 부분을 채워가지고 자, 써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